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로봇수술센터의 국윤배 센터장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는 한 해 7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 10%가 되는 환자가 로봇으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예후를 위해서는 로봇 수술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정도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이유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은 이런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정확하기 때문이죠. 마크로봇이 어떻게 정확하냐? 피부 절개를 하기 전, 절개를 한 후에 뼈를 손대기 전에 우리가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확한 수술 중에 조절,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립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 뼈를 가장 좋은 위치로 다듬어낼 수 있는 것이 수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을 성공스럽게 하려면은 강조하는 게 다리의 축입니다. 다리가 반듯하게 똑바로 되어 있을 때 수술 후에 체중의 분배가 평균적으로 될 수가 있고, 안쪽으로 휘어지거나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면 그 무릎 사이에 끼워 놓는 플라스틱 베어링이 한쪽으로 만보가 올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구두 뒷굽이 한쪽으로만 닿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명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렬이 필요합니다. 매뉴얼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수평선에 맞춰서 뼈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넓적다리뼈가 실제로는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각도가 5도에서 7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그 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골수 안에다 굵은 심을 삽입을 하고, 그 면에서 각도를 이 환자는 6도, 이 환자는 7도 수술하는 의사가 결정을 해서 각도를 주어서 다듬어냅니다. 실제 수술 시야는 요만큼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축까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또 눈썰미가 필요하죠. 하지만 로봇 수술은 미리 수술 전에 환자의 이런 축과 중심점을 다 얻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수술 계획을 확립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스럽게 마치기 위해서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이 관절 간격의 균형입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의 간격이 일치됐을 때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했을 때의 동작이 훨씬 스무스하고 편할 거고요. 그것이 이 환자분이 오랜 기간 동안 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또 관건이 됩니다. 그 매뉴얼로 수술할 때는 수술하는 의사가 손가락 넓이를 넣어서 느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수한 기구를 넣어서 장력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해부학적인 이 각도 3도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정확히 뼈를 다듬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무릎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엑스레이나 CT에서 얻은 그 모습 외에 뼈 사이의 간격이나 위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연부 조직의 인대나 이런 조직의 이제 장력이 달라지면서요. 모든 사람 이 일정한 각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마크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간격의 차이를 숫자로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관절의 위치를 조금 1mm 또는 0.5mm 더 다듬어내고, 이런 식의 조절을 통해서 정확한 관절 간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뼈를 다듬어내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수술 계획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한 수술 전의 조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로봇 수술의 장점이 계획한 수술 설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하는 면입니다. 지금 의사의 손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로봇 팔이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팔이 우리가 필요한 이 절상면, 뼈를 다듬어내야 되는 그 높이를 확실히 잡아주고, 의사는 로봇 팔과 같이 이 전기 톱을 작동시켜서 뼈를 다듬어내게 됩니다. 지금 제 손가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팔을 접근시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로봇 팔이 우리가 필요한 절단면으로 정확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행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가이드를 대고 뼈를 절삭해내게 됩니다. 이 정확도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이런 슬롯 안에 톱을 넣어서 뼈를 다듬어내기도 하는데요. 이 로봇 팔을 사용했을 경우는 이 오차가 1mm 이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이 녹색 부분을 다듬어내는 필요한 뼈를 절삭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건데요.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원래 목표에 약간 더 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더 갈리는 부분이 0.75mm, 1mm 이내로 오차를 조절할 수가 있고, 지금 하얀 부분을 보면 이 사이에도 0.255mm의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둘이 합쳐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와 로봇 수술을 했을 때의 오차 범위를 비교하는 논문인데요. 일반적인 수술에서 3도 내지 4도의 오차 각도가 있다고 했을 때 로봇 수술에서는 1에서 2도 이내의 오차 범위로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논문이 아니고 제가 수술장에서 느꼈던 로봇 수술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무릎의 바깥쪽이 많이 닳았던 분입니다. 이분을 이 밑에 나타나는 선으로 뼈를 다듬어냈을 경우에는 이 병변 부위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절삭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 위쪽으로 절삭선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병변 부위는 이렇게 남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보였던 그림을 뒤집어서 우리가 본다면 완전히 일치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 수술이 정말 정확하구나 하는 수술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분이 반대쪽 무릎은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왼쪽 무릎은 바깥쪽으로 휘어졌던 분입니다. 그분을 로봇 수술을 한 후에 양쪽 무릎이 모두 일직선으로 정렬이 맞춰졌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커 로봇이 정확한 수술을 위한 계획과 또 수술 중에 정확한 조절, 그 다음에 계획 수행이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정확하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